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관대하거나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 이상의 깊고도 복잡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행위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귀한 정원을 가꾸듯 매일 정성을 다해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흙은 한결 같아 보이지만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없다면 그 정원은 인의 잡초에 뒤덮이고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에 치여 이 중요한 정원을 돌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태함의 잡초를 무성하게 키워가곤 합니다. 나태는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무관심과 방치의 표현이며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는 삶의 모든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단단하고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나태를 잠깐의 휴식이나 숨 고르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삶 속에서 충분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태는 진정한 휴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휴식은 재충전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 건설적인 행위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의 신호를 읽고 그에 맞는 회복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휴식입니다. 예를 들어 숲길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분히 앉아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반면 나태는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며 현재의 편안함에 무작정 안주하려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을 파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은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늘 무기력과 후회라는 씁쓸한 맛이 남는 것입니다. 나태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하는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열정과 목표를 앗아가고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성의 저하를 넘어 삶의 활력 자체를 잃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태가 만연한 삶은 자기 존중감이 바닥을 치는 삶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다짐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자괴감은 나태의 악순환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나태는 우리를 무기력의 늪에 빠뜨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나태는 우리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인 것입니다. 나태는 또한 우리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결국 사회적 관계망마저 허물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넘어 무의미한 방치로 이어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몸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도구이자 집입니다. 이 집이 건강해야 그 안에서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실천은 바로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꾸준한 운동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작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하기, 계단 이용하기와 같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규칙적인 습관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삶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나태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는 나는 내 몸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자신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몸에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당장의 허기는 채워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피로를 가중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는 습관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요리를 직접 해서 먹는 행위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자신에게 정성을 쏟는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은 우리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음식은 우리 몸의 연료이며 양질의 연료를 공급해야만 몸과 마음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설탕과 지방이 가득한 음식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결국은 더 큰 무기력과 피로를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은 자기 사랑의 필수 요소입니다. 수면은 하루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며 나태의 덫에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질 좋은 수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맑은 정신과 활기찬 하루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의 뇌는 낮 동안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감정적인 안정을 되찾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모두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많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방치하면 불안, 우울, 무기력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돌보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명상과 일기 쓰기는 마음을 돌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복잡한 생각들로부터 잠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을 짊어지기보다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위안을 얻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배움과 성장 또한 자기 사랑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태는 우리의 정신을 정체시키지만 끊임없는 배움은 우리의 마음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따라가는 과정은 삶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모든 과정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 활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나태를 극복하고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습관과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의 힘을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종종 우리를 압도하여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매일 아침 5분 스트레칭 하기, 하루에 한 번 하늘 올려다보기,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적기와 같은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성공들이 모여 자신감을 쌓고 더 큰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삶은 서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남에게 맞춰주기만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는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고 그 에너지를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배려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가득 찬 컵에서 넘쳐 흐르는 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컵이 비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기보다 꾸준하게 해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완벽주의는 종종 행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결국 나태의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은 행동을 시작하는데 큰 용기를 줍니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완벽한 한 번의 시도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기 대화는 생각보다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비난은 우리를 더욱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대신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할 수 있어와 같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자기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에게 용기와 동기를 부여하고 나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태는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몸과 마음을 방치하는 동안 우리의 잠재력은 썩어가고 삶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나태의 덫에 빠졌을 때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태는 마치 편안한 감옥과 같습니다. 당장은 안락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점차 자유와 활력을 잃게 됩니다. 이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며 결국에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태라는 이름의 파괴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자기 사랑이라는 이름의 건설적인 삶을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작은 행동들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끝없는 여정이며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